지금부터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내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신 점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 간담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장례 계신 분들께서는 정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빈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정책간담회를 주관하신 최기상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우리 삶의 지금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국민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지요. 때문에 주차 문제 또한 무척 심각해졌고 불법 주장차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로 7,600여 명이 다치고 그중에 16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화재나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수도권 등 도심 지역에서는 날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도심일수록 노후 아파트일수록 주택가 밀집 지역일수록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주차난 문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또 차량 통행까지 방해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이런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적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만든 자리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공간 확보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금천구 더 나은 주차시설 확보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정책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금천구의회 김용슬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의당 김용슬입니다. 이렇게 간담회에 와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로 오신 시흥시청의 주차관리팀장 노경욱님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또 부천시청 마을주차 선정팀 이정선님에게 우선 사례 발표자로 오신 것 같은데요. 우선 금천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불편한 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특히 지금 우리 독산동에 보면 20m와 50m가 있는데 20m 기준에서 동측으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어려운 점이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도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또 경청을 해서 제가 또 정치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천구 의회 이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인식입니다. 이런 자리에 많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민관 또 민당 전체적으로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잘 이끌어서 저희 구의원들이나 또 우리 또 최기상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이나 잘해서 꼭 그 정책이 우리 주민한테 편의로 다가설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오늘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 이런 자리가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될 수 있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천구 의회 정재동 운영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 일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금천구 의회 운영위원장 정재동입니다. 오늘 제가 잘 경청하고 또 업무 보면서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금천구 의회 도병드 행정재경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엄샛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행정재경위원장 도병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났고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천 구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김용술 부의장님과 이인식 구의원님, 정재동 구의원님, 엄샛별 구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천구는 현재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관내 모든 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난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부족이 아닌 주차 시비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을 평온함이 깨질 수 있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오늘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다른 지역 우수 사례 발표를 준비해주신 부천시청 이전성 팀장님, 시흥시청 노옥경 팀장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사례와 구민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미랄이 되어 금천구의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금천 구민의 삶을 위해 저 도병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주최해주신 존경하는 최기상 국회의원님과 사랑하는 우리 국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샛별 복지건설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235동을 지역구로 둔 엄샛별입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기상 의원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는 그 첫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주차난을 위해서 와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주차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들 지금과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쉽게도 오늘 아마 인사를 드리고 좀 있다가 일정이 있어서 또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잘 전달받아서 시흥 235동에서 필요한 문제들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청 재개발과 마을 주차 혁신팀의 이정선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시흥시청 교통행정과의 주차관리팀 노옥경 팀장님이십니다. 그럼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간담회에는 주차난 해결과 관련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해줄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부천시청 재개발과 마을주차 혁신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천시청 재개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선입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천구 현황과 같이 주차장 난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마련해 제안 중에 한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사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제 보시는 것은 예술 작품인데, 여기 보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고물상에 있는 냄비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꽃을 형상한 내용인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시비로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원도심 지역의 그 현황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2019년도에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경기연구원 자료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과 제도 개선 연구에서도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부천시가 주차장 등록 대수가 6이고 주차장 확보율은 21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차 확보율은 굉장히 초조한 편입니다. 경기도내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총 7개 사업이 있는데, 오늘 설명해 드릴 사업은 저희 부천시에서 도시 사반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인증 사업을 하는 2개의 예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부천시 일부 지역에 신곡 권동 지역의 주차 현황을 표현한 겁니다. 낮이든 밤이든 어느 지역이든 노상에 주차해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노상에 주차가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 주차 문제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 2007년 3월에 저희 부천시가 뉴타운 지구가 세계지구가 지정되면서 쭉 진행해 오다가 결론적으로는 2014년도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도심 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음으로써 주차 문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병행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세계구역 한 156만 평인데요. 개발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저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자료에서도 이게 저희가 찾아와서 이용한 건데, 일반적으로 뭐 서울이나 부천이나 전국 어느 지역이나 저층 주거 단독주택 지구는 주차장이 지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다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천시에서는 봤을 때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일반 구도심에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을 때는 기왕이면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 들어오면 좋아하시는데 공용주차장 들어오시면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2018년도부터 진행되는 빈집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 의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 8월달에 314개인데 지금 한 330, 40개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준공이 되면 많은 주거환경 개선된다고 주차 문제도 개선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공용주차장 확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택단지 내에서만 주거환경만 개선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개념도는 한마디로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층 아파트는 일반 주민 아파트이신데, 지하 2층 쓰지 않는 지하 2층 부분에다가 공용주차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실 아파트 밑에 공용주차장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토지를 주민들이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 토지에 대한 그 확보를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전용면적 비율로 다 확보를 했을 때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는 저희가 시에서 한 평만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나중에 사후에 준공 이후에 주민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3천에서 매년 5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주민들의 장점에서 그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 지자체에서 주차장 건립하는 비용이 구도심의 주차장 용지 확보를 하거나 예산 확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간에 이제 저희 같이 LH가 공동사업자로 해서 그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부천 여월 LH 조합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부천시 LH 조합 세 군데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H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금 관리라든지 설계, 시공자 선정, 자금 관리 운영에서부터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LH에서 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주민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 주차장이 초기에는 5군데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3군데는 협약에 의해서 협의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고 현재 2군데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호 사업으로 부천여월 LH 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삼여별지 3차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부천여월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인증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한 33억 정도 확보해서 진행해가는 사업이고요. 삼여별지 3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중기부에서 국비 19억 정도를 확보해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그 역곡 남부시장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진행되고는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업 마을 주차장 가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실 뭐 2020년도, 21년도에 많은 수상 실적을 가졌고 현재 저희 장관상 받으신 저희 과장님, 권우철 과장님 모시고 현재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기획 단계 때 최초에 2018년도 11월 달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확보하게 됐고 토지를 처음에는 한 평이 아니라 확보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구분지상권 확보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서울에 있는 그 법무사에서 법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도 갖고 2019년도 2월 초에 국토부랑 생활 SOC 사업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다만 그때 운 좋게 떨어진 게 저희 국가적으로 생활 SOC 사업이 활성화돼서 국비를 지원하고 싶은데 이런 생활 모델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부천여월 LH 삼형 주택단지인데 정호주택으로 72세대 단지 예전에 2호 연립입니다. 1층에 한 가구, 2층에 한 가구. 정우 연립 앞에 보시면 복개천, 베르네천의 복개천인데 원래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돼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성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개선 사업에서 도로로 다 확장하고 주차장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용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이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인 거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 예전에 저희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의원님, 국회의원님까지도 관심이 많으셔서 국회에서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토론회를 가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발표자고요. 저희 관계자분들, 시장님이라든지 다 지금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국토부라든지 LH, 조합, 시청에서 현장 답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공정률이 한 24%로 해서 지하 1층 바닥을 갖다 코브리 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년도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인증사업으로 해서 제가 국토부나
작년 8월, 9월에서 매주 1회씩 좀 총 한 달에 걸쳐서 거의 매주 국토부나 LH를 찾아갔는데 저희가 초기 1회 사업에서는 국비를 확보를 쉽게 했는데 2회 때부터는 동일한 사업이다. 토지 권원 확보가 좀 불완전하다. 이에 대한 다수 이유로 해서 국비 선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국비가 없었을 때는 저희 부천시에 그 보조 사업으로 해서 총액이 300억 이내이기 때문에 국비가 없으면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최종적인 대안으로는 나중에 조합하고 협약을 거쳐서 준공 후에 매입하는 방안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랑구 쪽에서 그 도시재생 인증 사업으로 제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제출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4세대와 연립을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상부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는 마을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60세대 48명 건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마을주차장의 장점은 사실 원주민 대부분 분께서 100% 같이 재정착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그 도심비 한때 원하는 지역에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복합 사업으로 토지 효율성이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H라든지 지자체가 참여함으로써 조합 내외에서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서 그 3천에서 5천만 원의 어떤 감정평가 금액을 받으신다면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주민분들한테 그 감정평가료가 지급이 될 거고 향후에 입주되는 입주민이나 그 입주자들은 그 비용을 갖다가 그 장기순 충당금으로 대체를 하신다든지 관리비로 대체하신다든지 그래서 생활에 도움이 되실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미리 말씀드리면 그 처음에 그 토지 비용을 다 주지 않았던 내용이 비용이 세월이 준공하고 나서 30년 정도 지난다면 건설비를 초과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당연히 건설비가 이제 제 시 지자체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필요한 원하는 장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현재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국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3억 19억 확보했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했을 때 준공 후 30년에서 20년 임대료를 더 주신다 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이면 10년에 5억이고 해서 10억 양쪽에 20억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손해볼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주민들의 분담금이라든지 향후에 분양성 이런 위험성이 현재 점점 증가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여별집 3차에서 공사비가 아직 저희가 지자체 여기 수도권 인근이기 때문에 평당 480에서 지금 520으로 계약금이 이제 변동되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아마 더 높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이 아무리 이게 조합 내에서든 이게 서울의 어떤 민간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그게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온 담당자나 제가 항상 제발 이게 내년 6월에 잘 준공이 되리라 뭐만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준공이 내년 12월이나 24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주차시설과 각 기관이나 저희 도시공사의 인수인계에서 운영이 될 거고요. 나중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대 대표의 구성 신고 때 관리규약에 마을주차장 내용을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주차장이 운영되는 부분은 주민들과의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부천시에서 기본협약 맺고 세부협약을 맺는데
우선 마을 주차장이 뭐 85면에 있으면 그 중에 10%를 그 입주민들이 먼저 우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사용 요금의 50%는 주차장 도로를 개선해서 감면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지금 중공회는 2년에 한 번씩 감평을 해서 그 임대료를 입주민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넣어놨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서울시도 똑같이 학령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 조합하고 저희 지자체의 복합 사업인데 이걸 처음 생각했던 것은 경기도 화성에 이음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연구 시설에 육아시설도 있고 거기에 학생들도 오고 마을 주민도 와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는 교육청에서 되고 비용은 건물 비용은 지자체에서 되고 똑같이 금천구에서도 하실 때 이 부분에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통폐합되는 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신다면 그 학교 부지를 복합화 사업에서 지자체가 먼저 선도해서 그 토지 활용도를 끌어내면 충분히 그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청이 뭐 만만치는 않은데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좀 서투르고 별로 빠르게 했는데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질의응답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 대동행정과 주차관리팀장 노우경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흥시 노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배경, 사업 소개 및 추진 결과, 사업 효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배경은 시흥시 일반 현황은 PPT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흥시 주차 관련 현황은 주간보다 야간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느 지자체나 주차장이 심각한 원도심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용용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세대당 한 대 미만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때 이로 인해서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및 도로변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지만 야간에는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는 노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소개 및 추진 결과입니다. 노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축 허가 등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주차장 한 대당 최대 25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설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공동주택의 실소유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 시설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추가 조성된 주차장 면수만큼 주 35시간 이상 3년간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적정성 검토 후에 주택가에서 행위허가를 득하고 지원 여부가 결정되게 했습니다. 지원 여부가 결정된 후에
공사를 통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노공동주택 주설주차장 현재까지 추진 결과입니다. 12개소 160년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한 사항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인도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나눔 주차장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녹지 및 놀이터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우리 동네 나눔주차장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는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경우가 94% 이상 만족도를 표현했고요. 거주자는 90%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나 거주자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나눔주차장 사업입니다. 공안지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와 시가 협약을 통해서 나눔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시민들한테 개방한 사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 보듯이 민원이 장기적인 민원과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눔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 호응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입니다. 학교나 교회, 마트 등을 관계자들과 시가 협약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인 야간 시간에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나눔주차장 조성 내역은 72개소 1563년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노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12개소 160년을 조성 완료했고요. 공안지 조성은 37개소 661년을 조성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은 26개소 743년을 개방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시무 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효과입니다. 올해 2월 24일 날 OBS 뉴스 보도사항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사용하지 않는 계획상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 제도에 통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로 지금까지 240여 인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사용하지 않는 계획상을 시흥시가 사용하지 않는 계획상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 제도에 통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로 지금까지 240여 대 주차면을 확보해 경기도 시흥시가 사용하지 않는 계획상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차나 대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로 지금까지 240여 대 주차면을 확보해 25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보도에 이정형사입니다. 어른 허리 높이만큼 쓰레기가 쌓여있던 땅이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이면 악취에 벌레까지 꼬여 동네 골칫거리였지만 이제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수고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 기분이 좋고 오할 수 있고 또 주민들 또 깨끗하니까 이제 쓰레기를 안 버려요. 경기도 시흥시가 시민 소유의 쓰지 않는 빈 땅이나 아파트, 교회 주차장 등을 개방해 주차난 해결에 나섰습니다. 땅을 개방한 시민 등에는 계산대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주차면은 249면,
면적으로 따지면 3,0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땅을 사들여 공공주차장을 만들었다면 2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지만 시민 참여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권 내 주차가 쉬워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늘어난 겁니다. 주차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제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인들이 지금 웃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많이 완화됐고. 시흥시는 아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 관내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개방형 주차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나눔 주차장 구성 사업을 통해 도시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행정 실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유문화 확산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주차장이 구성되고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함으로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구도심 중심으로 노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등 나눔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두 분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천구청에서도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주시기 위해서 담당자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아마 무선 마이크가 있을 텐데 저희 관계자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목소리가 크니까 저 목소리가 크니까 다시 들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 사동에 사는 권인옥입니다. 뭐 저 아신 분은 좀 몇 번 내가 돌아다니면서 알 겁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 이거 설문에 안 왔습니까? 다른 부천하고 시흥시에서 왔는데 금천구에는 누구 설명하실 분 없어요?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 말씀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발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료짐에는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분 것이 있으면 네. 발표할 내용이 듣고 의견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없다면 안 되죠. 그 앞으로 계획이나 뭐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그 금천구에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앞에 보시면 좌석에 마이크가 있어서 그 마이크 쓰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의 주차시설팀장 오영태입니다. 저희가 자료집은 이렇게 드렸고요. 그 자료집 보시면 금천구에서 공영주차장 만든 그 건설한 내역이랑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네. 자료를 보시면 자료 좀 2020년부터 저희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우선 22년 6월에 시흥 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구성했습니다. 그 면적은 7견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2월에 시흥일동 소규모 공용주차장 10년짜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또 북산 3동 소규모 공용주차장 18년입니다.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잘 안 들리시나요? 네. 2022년 1월에 독산 2동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21년 건설했습니다. 공통점이 지금은 대규모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는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주차난이 제일 힘든 곳이, 그 어려운 곳이 주택가잖아요. 소규모 그 저층 주택가. 그래서 주택가 내부에 그 집 한 채, 두 채 이 정도를 매입해서 거기다 소규모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현황을 보시면 현재 독산 2동 마을공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독산 2동 마을공원 부지가 큽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에 1, 2층에서 102면의 주차 면수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마을공원 공용주차장 내용이 있고요. 시흥 2동 현재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그 면수가 55면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2층으로 위에 그 층수 지붕처럼 이제 올려갖고 거기다 주차 면수를 주차할 수 있게끔 면수를 늘려서 17면을 늘려서 이렇게 복합화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로 아까 뭐 독산 2동, 독산 3동, 시흥 1동 소규모 공용주차장 건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두세 군데 저희가 부지도 알아보고 있고 매입 협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 1동 대명 시장 뒤쪽에 보면 현재 새서울 주차장이라고 낙후되고 큰 4층짜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요. 근데 그게 한 120면 정도 되는데 두 개 합치면 저희가 그거를 통합해서 그 새서울은 4층이지만 옆에 있는 그 시장 주차장은 지면 1층입니다. 두 개를 통합해서 그 건물을 4, 5층짜리, 그 다음에 지하도 파서 대규모로 면수 좀 늘리려고 요것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진행이라든가 간략하게 계획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추진적인 시기냐, 이거 참 좋은 생각을 알고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주택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애인 주차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를 하면은 장애인 아닌 상태면 무조건 누군가에 사진 찍어서 벌금을 내게 되게 됐어요. 다세대 주차장이나 관공서 아니면 일반 그 주차장에는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비싸요. 다세대에 보면은 주차난 언제나 있어요. 주차는 한 개 있는데 누가 주차하면은 낮이나 밤이나 누가 하면은 사진 찍어서 벌금 내게 됐어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2가구다. 그러면 주차난이 12개 돼야 되는데 12개 아니고 19개입니다. 9개. 그런데 9개인데 주차난에서 장애인 주차장 하나, 또 경차 하나, 그러면 정식 주차난은 7개밖에 아니에요. 이것은 건설 복지에서나 이건 거기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난에 할 때는 장애인 주차난과에서 세대수 맞춰서 딱 12대를 하게끔 주차난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참 문제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주차가 안 되니까, 거기다 대면 안 되니까 옆에 골목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한 대를 걷다 한 대 주차 하나가 한 세대가 하나가 안 되면은 밤에도 화재를 일어났을 때 소방차 지나 그 한 대 때문에 못 지나가고 더 화재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을 해가지고 단점이나 장점을 찾아가지고 주차난은 첫째는 그 주차난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우선을 하고 장애인은 없을 때는 그 세대에 사는 사람이 주차해도 상관없이 벌금을 안 내게끔 해주면 되겠어요. 그거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세대 보면 내가 이 알고 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이 금천구청에 와서 주차과에서 얘기하고 뭐 다 얘기했어요. 이 해결을 못 한대요. 주차과에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야 된다고요. 의원에도 자기도 못 한다고요.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돼갖고 우리 최장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주차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라면 그 주차나는 세대에서 그 땅은 12세대의 땅입니다. 복지난이 좋다 해서 장애인을 유예해 준 것은 좋아요. 그 땅은 12세대의 땅인데 그 땅은 주차난을 만든 거예요. 그 땅은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동네에 주차난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번 봐. 그런데 그 날 보니까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난이 없습니다. 내가 시흥하고 덕산동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안 줍니다. 그리고 시정을 한번 해야 한다면은 받을 것은 잠자기라면 법 딱딱 따르고 오케이. 그리고 줄 것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해가는 건 안 됩니다. 이것도 국회의원님이 확실히 가서 해주고 국회의원님이 가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 조금만 간략하게 주시면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 혹시 안 합니다. 이 말을 알고 해야 되지. 다 여기 와갖고 말 한마디 다 하세요. 뭐 놀러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와서 왔다 하는데 회의에 참석했으면은 신중히 듣고 무엇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낭비입니다. 낭비. 나 원래 일당 돈 못 받고 왔습니다. 이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꼭 알아서 이 시정은 다른 시는 안 하더라도 금천구는 지방자치단체 금천구에서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금천구에서 오신 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래,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시흥시고 시흥시가 많이 넓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의견은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장애인 시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차난에서는요. 네네, 저희 구청에다가 네, 죄송합니다. 저 역시 다른 7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발언권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7년 전부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아저씨만 혼자만 하지 네, 말고 알겠습니다. 합시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공덕암, 시흥사동에 공덕암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 법당 바로 앞에 삼성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낮에는 많이 자리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도들이 절에 올 때는 항상 저희는 그 삼성 공영 주차장을 1시간에 800원짜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법당 입구 들어오는 길에 주차장 그 들어가는 길하고 법당 들어오는 길 사이에 양쪽에 항상 주차를 하십니다. 주민들이.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뭐 다 물론 시흥사동 주민이시겠죠. 근데 한쪽에만 저희도 이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죠. 저희 신도들도. 한쪽에만 주차를 하시면은 차가 지나가기가 좀 수월해요. 근데 양쪽에 주차를 하실 경우는 차를요, 가운데를요, 차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형차를 세워놓으시면 특히. 그래서 저희가 항상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가상코디나 여기 아마 이거 주차 담당하시는 분도 아마 저희가 아마 민원이 아니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쪽만이라도 좀 어떻게 무슨 차를 못 세우게끔 그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차하시는 분께서 구청에서는 그건 안 된다. 왜냐?
거기는 차도와 인도가 겸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신도들은 막 뺑뺑 돌아요. 저희 차가요. 거기 양쪽에 세워놓을 때는. 그리고 특히 밤에는 더합니다. 저희가 철야정진 할 때도 있어요. 신도들이 차를 못 들어옵니다. 거기를. 여기 삼성 공영시장에 차를 세우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진짜 해결을 해주십시오. 저희 공동감 신도들이 아주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여기 그 주차하시는 이 구청에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차도와 인도와 같은 경영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좀 꼭 시정해 달라고 저희 주주스님도 오늘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예. 안 되면은 제가 의원님한테 최기상 의원님한테 특별히 제가 저희 법당을 한번 와보십시오.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진도 찍어놓고 얼마든지 증거자료는 있거든요. 그리고 차가 만약에 저희가 그 골목에서 만약에 불이 화재가 났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돌아도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지금 현재 시설이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꼭 해결을 이번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금천구청에서 답변이 가능하신 질문일까요? 의원님이 해결. 저희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잘 적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그 부분을 계속 시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사진이나.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이번 저희가 답변 예상한 거는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부설 주차장 개방 이런 주차장 확보 관련돼서 이제 이런 담당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주차 단속 문제시잖아요. 주차 단속도 단속이지만은 주차난을 어떻게 공영차장을 이용하게끔 해주셔야죠. 주민들이 더 많이. 입구를 이제 차량에 막고 있어갖고 못 들어가신다 해서 막고 있는 차를 이제 단속이라든가 그렇죠. 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들어가서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하시는 그리고 분한테 거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이나 이게 심각한 문제죠. 거기 입구를 양쪽에 차를 주차하지 한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결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보시다시피 정책 간담회 자리다 보니까요. 저희가 부천이나 시흥이나 하시고 계신 것들 저희 금천구에 어떻게 하면 조금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다 보니까 다소 불편하셨던 분들 부분에서는 물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다음에 발표해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사항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이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간략하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동에 거기 주민 이용센터 거기 시흥 이동보다는 거기 용역 있고 에베레스트이 있어요. 거기 에베레스트 뒤쪽에 보면 시설 관리공단 주차장이 있는데 아침에 보면 한 8시나 9시 때 다 출근을 해갖고 차가 시설 관리공단 차가 빈 공간이 돼요. 근데 낮에 보면 한 반 정도가 차들이 없어요. 근데 에베레스트 그 상가에 보면은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바깥쪽에. 그러니까 걷다가 대면 되는데 거기 되면은 돈이 들어가는지 뭔지 하여튼간 안 되고 거기 상가 주위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단면만이에요. 그게 한 면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거기 이용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주차 타워를 만들든지 어떻게 이렇게 뭐 1층, 2층, 3층 해갖고 요새는 뭐 1인 가족, 고령화, 저출산 해갖고 다수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그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타워를 만들면 많은 차들이 주차하지 않을까. 아까 금천구청에서 말씀하셨는데 1층, 2층도 그렇게 아까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린애 1층, 어린애 지하까지 하고 2층 만드신다는데 그거 참 좋아요. 2층까지 만들면 배울 때니까 그거를
주차 타워를 만들면 이 땅을 샀으니까 그 땅 위에 짓는 거니까 그 주차장 법은 모르겠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뭐 연구를 하시든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주차 타워 건설 관련돼서 금천구청 쪽에서 답변이 가능하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의견 먼저 받으면서 질문을 네, 먼저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산동에서 온 청년 박승기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발표자분한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해서 재정착률 원주민 재정착률 100%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공감이 가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과 단점은 복귀학부 이후 예산 출연에 대해서 분쟁 발생 시 사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금리 변동성에 대한 향후와 참고 내용의 교육청 대응 시나리오 연구라고 써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무원이랑 다 얘기해야 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이게 불용 처리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발표자분에게는 이 샘테드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지 이거에 이제 만약에 사업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샘테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자발적 참여로 이제 가는 건지 간 주도성으로 가는 건지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수혜자나 수익성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 확보를 잡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이랑 충돌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용 처리되면은 그거에 대한 지금 온 주민이 시간 내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 사업이 있는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 사업을 좀 금천구청에서는 그럼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정선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없습니다. 네. 저희 마을 주차장은 부천시에서 하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특수 사업이고요. 지자체의 의지와 주민들의 합의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고 그러한 부분은 예산 확보는 국토부라든지 국토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용이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자체 시비로 활용했을 때는 부천시 자체 내 보조 지원 사업의 총액 한도 300억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보통 저희 마을 주차장 사업하는데 보통 60억에서 80억 정도 들어갔을 때 나머지 다른 타 이용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조 지원 사업들이 다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부분이 국토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대안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부분은 저희는 저희 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수 사업으로서의 저희 특색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자체 사업이 대안인 거지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옥경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노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다른 사업과 충돌은 없습니다. 기존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인도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입주민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시한대 요구를 나는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3년간은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야간에는 입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충돌은 없고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네, 마지막으로 금천구에서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까 MNS 말씀하신 분
현재 1층인 공용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으신 거죠? 우선은 그럴 경우에는 먼저 이제 면적, 공용 주차장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쪽이 어딘지 잘 몰라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1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차장 면적이 최소한 1,500평방미터 정도 이상이 돼야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내려가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면적이 상당히 커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올릴 경우에는 또 인원 문제가 있습니다. 1층 그나마 덜 하지만 2층, 3층 되면 소음이라든가 불빛이라든가 주변 주택가의 불빛 야간에 특히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반대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 3층 큰 공용 주차장을 만들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큰 부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인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종합적으로 봐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네, 혹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께 먼저 기회를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요런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다른 날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소통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사무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쁜 자리지만 시흥하고 부천에서 와주셔서 그 두 분께 조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동에서 온 주민 김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민원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3가지 제안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약간의 조경한 환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이제 제거를 하고 그 안에 이제 개구리 주차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대로변에 그런 게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좀 주차난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어딘지는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지금 주택가 안에서는 저희가 담벼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을 제거하면은 많으면 적게는 1대, 많으면 2대까지도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축 주민분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이제 조례나 입법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주차장을 있는지 없는지를 주차 증명서를 제출을 한 다음에 차량을 구내에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금천구에서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3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3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금천구청에서 혹시 관련돼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있으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로수와 가로 사이에 그 정도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니면서 마땅한 데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짓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저희가 한 면당 900만 원씩 이제 허물고 밑에 집안 다지고 이런데 공사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900만 원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차고지 증명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상위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부천이나 시흥에서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아니면
당장 허물고 하는 것은 내 집안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장 허물의 사업만. 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지, 네, 손 들어주신, 네,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못하신 분이 계셔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한 분씩 좀 해주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흥일동, 예, 시흥일동에서 온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발표자님한테 질의할 게 있고요. 두 번째 발표자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님께서 그 도로정비 사업을 할 때 도로가구 그리고 인근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도로 옆에 편중에서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주택이 있는 그런 아까 그 그림상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셨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국토부하고 협약이 된 건지 아니면 지역구 안에서만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하게 됐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땅을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대안을 혜택을 어느 정도나 지워졌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발표자님께 질의할 거는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노후된 주택 정비를 하셔서 그 주택 사이사이에 그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노후된 주택이나 또는 쓰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소유주가 될 수도 있는데 소유주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임대만 해주겠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임대를 하였을 때 임대료를 어떻게 보면 지역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임대료를 받는 수준에 맞게 혜택이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기가 좀 잘 소통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그 부천 지자체와 민간이 복합을 하는 사업에 대한 빈집법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사업을 해서 저희 그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그 사업을 인천 지역공사, LH 지역공사와 협의를 해나가고 조합하고 먼저 합의를 한 이후에 중간에 이제 국토부도 저희가 섭외해서 국토부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탑다운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그 도시정비과장님이라든지 이런 과장님분들이 찾아오셔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 서울에서도 한 2차례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그 당시 때 국가 정책적으로 생활 SOC 사업 확장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좀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새로운 모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관련법에서 인증사업에 마을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공용주차장 사업하는 게 모델로서 들어갔었고 그게 국토부에서 사례로 도시 가이드라인 포함할 때 저희 부천시 모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이라고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공사비 즉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갖다가 공사비는 다 부천시에서 즉 공용주차장이 지하 2층이든 지하 1층에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공사비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하고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준공 후에 계속 2년 관계로 해서 토지 임대료를 감정평가해서 지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임대료와 건설비가 30년 정도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 제로섬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다. 즉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는 사업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광고를 하든지 잡수입으로 해서 적게는 몇십만에서 100만원 단위, 많이 벌려야 100만원 단위인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3, 4천만 원의 비용이 매년 지급이 되신다면 사실 국가적으로도 장기수도 충당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족을 해서 10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를 수선을 하신다든지 도색을 하신다든지 전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안지인 경우에는
토지 임대료를 그러니까 협약 기간이 뭐 3년이다 5년이다 하면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 토지의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토지인 경우는 또 노공동주택의 경우는 노공동주택 안에 있는 그 도로나 인도나 아니면 놀이터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시에서 시설비는 시에서 조성을 하고 사용은 아파트나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땅을 제공해 주는 그 분들은 달리 혜택 받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혜택은 없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소유가 공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다시 마이크 상황인데요. 저기 지금 아까 부천시청에서 이정선 여기 담당님이 오셔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쪽도 금천구 보면 아파트들이 다 노후화가 되었고 지금 재건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지개나 뭐 권영이나 럭키나 이게 앞으로 진행될 때 말씀대로 지하에 2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공공시설 공공시설 불을 꺼야 되나? 공공시설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만들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아고 아까 저기 부천시청 이렇게 이정선 담당님이 말씀해 주셔갖고 우리도 여기 금천구가 많이 아파트들이 노후화됐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구청에서 잘 염두에 두었다가 나중에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입니다. 네, 혹시 금천구에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들 지금 부천시처럼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 맞으신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또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고 아마 혹시 주택과나 여기다 한번 문의해 보시면 그쪽에서도 아마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일반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서 주택 이제 조성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일반 주택가 옆에 나대지 안 쓰는 땅이 있으시면 그것도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쓰는 땅에 주차변을 그려서 고자 우선 주차장처럼 일반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고자 우선 하면 한 달에 4만 원씩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받은 돈을 그 땅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짜투리탕 주차장 조성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가능한 땅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인데요. 제가 사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시민으로 운영하면서 곳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공용주차장, 공공시설에서 동사무소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보면은 주차장이 사실 많이 있는데, 안전의 문제로 사실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대한 주차장을 주민이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이라도 개방을 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천구에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 10시 이후에는 사실 공간이 주차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5층에서 금천구에 MU 협약을 해가지고 몇 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보다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 정도밖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아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대형마트하고 좀 이렇게 그 MOU 협약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사용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육청에 관할이겠지만 금천구에 보면 각 동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습니다. 여기 이 또한도 운동장도 많이 남아 있고 또한 주차 시설도 학교가 된 이후부터는 거의 주차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최기상 국회의원님께서 좀 더 교육청이라던가 또 주민센터라던가 대형마트 쪽에서 해서 주차 공간을 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지원금을 해서라도 좀 그런 해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마트를 야간에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관련돼서 금천에서 검토하셨던 사항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동상소 주차장 개방 문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개방 문제는 자치행정과라든지 동기민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곳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형마트,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그런 개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금천점과 시흥점 홈플러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개방을 하고 있고요. 금천점에서 150년, 시흥점에서 100년 지금 이제 개방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주자로 지금 지정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산동에 보면 이제 현대시티 아울렛이라든지 마리오 이런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대형 쇼핑몰 같은 데를 지금 이제 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흥대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형마트는 어느 정도 다 지금 개방을 지금 이제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택가지 않습니까? 독산 2동, 4동, 시흥 5동 이런 이제 주택가 주차난 때문에 좀 힘든 건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시흥 1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제일 먼저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협약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기에 그 거리상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관내 중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흥 1동의 시흥초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개방 주차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해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남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개방 주차장 지정 사업에 좀 참여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다들 저희가 찾아뵙기도 하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딱 그겁니다. 보안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일단 반대를 하십니다. 위험상이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좀 심하시게 하신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시흥초등학교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부천이나 시흥에서 원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봤는데요. 가능하시면 부천시청이라든가 시흥시청에서 오신 팀장님께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십시오. 부천시 마을 팀장님 이정성 팀장님 아까 PPT 잘 보았는데요. 부천시하고 금천구하고 조금 이 지역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도 엄청 많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금천구는 이제 막 동서화 분양 발전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게 주차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화 분양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더 관심을 많이 받고 그 지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쪽으로는 너무 개발이 안 돼 있는 그 문제점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차 공간난을 해줘도 제 생각인데 이용을 안 하십니다. 조금 멀어서 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내 지역 주변 아니면은
공간을 마련해도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 거리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부천시에서도 소위 말하면 이 주택이 밀집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구토양과하고 같이 건설 쪽하고 그 건물을 지어서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호응도가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장단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시흥에서 온 노옥경 팀장님한테는 아까 나눔 주차 그게 굉장히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도 그것도 공통점이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눔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주택 거주자분들하고만 하는 건지 다른 동에 다른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지금의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저희 금천구에서는 지금 가장 큰 부지가 있는 곳은 시흥유통상가를 저는 거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금천 구민이 거주하지 않아요. 거기 사업장분들은. 그래서 거기에도 유통상가 상인의 발전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정책 간담회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금천 구민들한테 좀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도록 정책 간담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양천인데, 안양천은 이제 수해로 많아서 참 고심이 많은데요. 공무원님들께 이런 얘기 드리기도 좀 죄송한데, 혹시 거기가 타당성이나 적합성이 조사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안양천도 철근 구조로 해가지고 1, 2층 구조로 해서 거기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장마철이 되면은 수해가 있잖아요. 수해가 최고 많아봐야 한 130m?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전 방지해서 철구리토 구조로 해가지고 2, 3층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서울시하고 잘 협상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좀 한번 해줘서 저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이경선 팀장님. 호응도 말씀하셨는데, 부천시에서 제가 팀장 되기 전에 실무자로 일할 때, 마을주차 실무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2년도에도 실무자 한 명하고 저 팀장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조사할 시간이나 여력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이게 준공 이후에 어떻게 효과가 발휘될지는 저희도 궁금하고요. 향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적인 어떤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좀 두려움도 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입주민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시흥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안지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공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는 못했고, 아파트 노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나 아니면 사용자들 그 분들한테 조사를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학교 주차장을 개방한 경우에 해서는 한 5% 그거가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일부가 이제 좀 차를 제 시간에 빼지 않았을 경우나 이랬을 때 좀 불만을 가졌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만족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흥이도 대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아까 토론회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갖고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셨는지 두 공무원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부천이랑 시흥에 여쭤보신 네. 그 주민들 의견 수렴하셨던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셨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조합에 직접 찾아가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외부 카페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미팅을 하고 임시총회에 대해서도 직접 나와서 임시총회 주민분들이 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할 때 임시총회 하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단지에서는 수백에서 수천이 드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회의록도 작성해드리고 투표소도 제공해드리고 저희가 행정기원을 다 해서 투표율이 긍정적으로 찬성률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나 뭐 이런 거는 공청회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네, 저기 혹시 처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먼저 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독산 일동의 말미경로당 회장 신경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고 독산 일동에 파출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끔 거길 가면은 차댈 데가 없다고 빠꾸를 당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 차를 대면 어떤 때는 딱지를 찝니다. 한 2번 딱지 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말미공 주민회 회장을 통해서 한 2층 정도만 올려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을까 하니까 옷을 뭐 3층까지 올려주시면 좋고 한 2층 정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설 개선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더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분 마이크, 네. 앞쪽에 여성분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산동에서 온 관장재입니다. 저는 가산동에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차를 어디다가 하느냐는 전화가 많이 와요. 저희는 카페 하지만 주차 공간이 전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단지 그 현대 아울렛 안에 들어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월정 금액으로 주민들한테 주차를 이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까지는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 지원 정책이 있어서 지금 그게 월 10만 원으로 저희 주민들한테 받고 있어요. 근데 거주자 우선 주택으로 해서 한 4, 5만 원으로 다른 지역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현대 아울렛 저희들 주민들이 이용할 때 그 금액을 좀 맞춰서 좀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26명 지금 이제 개방으로 지정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주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고주자 지정 주차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한 40년 정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14명 같은 경우는 지공식적으로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금액적인 부분은 민간에다가 금액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강요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는 10만 원일 수도 있고 바로 인근의 SJ 테크노비라든지 그런 데 13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그 건물들마다 그쪽에 그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개방을 유도하는 게 일단 우선이지 금액 부분까지 저희가 맞추기에는 조금 무리함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협의해보고 하면 기존에 이분들이 그 받다가 한 10만 원씩 받았는데 저희가 개방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게 자기네들 수익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개방을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는 부분 소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금액적인 부분들 좀 수정을 하려면은 부분 소유자를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동의 절차를 밟을 때 그 구에서 이걸 개방주택 지정돼 있는데 그건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주차 연수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협의도 많이 했는데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만 더 의견이나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여성분 손들어 주셨는데 혹시 네. 저희 가능하시면 저희 외부에서 오신 그분께 안녕하세요.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 1동에 사시는 사람인데요. 다른 건 괜찮고요. 주차비랑 공용 주차장이랑 또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주택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를 많이 딱지 끊잖아요. 혹시 어느 분께 불과 5분도 안 된 질문을 상태인데도 주차비가 그건 나라에서 하는 응? 아니 그 주차비가 단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주차비 과태료 말씀하시는 네네. 과태료도 그렇고 공용주차장 한 달에 월 사용료 6만 원짜리 우선 어느 분야든 과태료는 법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주차 단속 이쪽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정확하게 법에 있는지 조례에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그 조례나 법에 없으면 과태료를 금액을 함부로 부과를 못합니다. 근데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5만 원 이런 경우에는 5만 원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 딱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공영주차장 지금 그 사용 요금도 저희 조례상에 지금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 노예 주차장에 대한 그 이용 사용 요금에 대해서 각 지자체 조례에서 지금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금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은 거의 100% 비슷하고 거의 일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기름값도 비싸고 한데 진짜 깎아줘서 차를 사나. 네, 저희가 오늘은 사실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만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각자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자리다 보니까 뭔가 그 문제가 많다는 부분들에서 다들 공감은 하고 계실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같이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은 의견을 모으실 수 있는 질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듣고 청중들에게 듣는 질문은 조금 마칠까 합니다. 저는 덕산 이동에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집 앞에다 바로 그 차를 놨는데 하루씩 주차장인데 그게 딱지를 띄어요. 그 딱지를 띄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신고를 해서 왔다고 그래요. 신고를.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갖다 확인을 저기 사진을 찍는 걸 봤는데 서울에서 와서 찍었거든요. 9월 6일 날 3시인가? 근데 구청 가서 확인을 했더니 구청에서는 아니고 신고를 해서 왔다. 그래서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 앞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 딱지를 띄고 전화를 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 차를 못 대니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정확히 봐가지고 여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불법 다 주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전화한 사람들이 이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서로가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근데 바로 제가 한 30년 살았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가봤어요 또. 예,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워낙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계시는 불편함일 텐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조금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만들어진 자리다 보니까 관련돼서 혹시 내빈 여러분께서 조금 마무리를 조금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그 구외에서 오셨었기 때문에 혹시 의장님 요거 마무리 발언 조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좀 다른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차장을 해결하는데 지금 우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하고 시흥시에서 오셔서 이렇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거의 질문을 실어보니까 민원 수준에서 질문을 한다니까 이게 우리 주민분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사실 좀 착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고 관심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사실 아까 어디 학교 부분도 나왔는데요. 제가 2018년도부터 8대 금천구의원 했지만 제가 그거를 학교 공용주차장을 만들자라고 내가 구정질문을 내서 학교 22개 학교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학교장들이 사실 말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서 좀 약간 걸림돌이 돼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인사말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주차타워 이야기했죠. 우리 지역에 주차타워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집 앞에는 주차타워 하지 말아라. 그 민원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 집은 안 되고 내로남불을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우리 주민들 님비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집을 위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아무튼 제가 우리 이정선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하나 와 닿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금천구에 재건축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 1층이나 2층을 더 공유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해도 사실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평수를 가는데도 불평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평 적은 평 고르기 위해서. 그런데 공용주차장을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주민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주민들을 동일해서 해결을 하셨는지 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공용주차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들랑가 나가고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 주차장 진출 입구를 분리해서 배출할 계획이었는데 대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동일한 통로를 통해서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 교통 기기에 의해서만 분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분들은 지자체와 같이 함으로써 그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로 받고, 심리적 안정성이죠. 일반적으로 조합이 운영할 때 조합의 신뢰성이라든지 비전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다만 시와 함께 했을 때는 건축 심의라든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선행에서 검토를 해서 보통 심의라든지 사업 시행인가 때 논스톱으로 일괄 처리해서 굉장히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행정들도 선행에서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문제 없도록 쭉쭉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분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금전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자체와 주민이 합의체로 이루어져서 국토부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은 주민들의 용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우리 금천 구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사실 궁금이 생기거든요.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차난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 땅 밑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과연 그거를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금천 구민이 몇 프로나 될까? 사실 의문점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금천 구민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떠나서 해결을 위해서 뭔가는 단합이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사례자 발표하신 분들도 고생하셨고 우리 주민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구의회도 이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부천시청 기정선 팀장님, 노옥경 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조금 간략하게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네. 여기 그 서울까지 와서 금천 국민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금천구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혹시 금천구에서도 마무리 말씀 조금 뭐 하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여기 와보니까 과태료라든가 단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좋은 생각 또 그런 불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차관리과 전화 주시면 최대한 주민분들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기상 국회의원님의 마무리 말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다들 애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시흥시에서 오신 이정선 팀장님, 죄송해요. 부천시에서 오신 이정선 팀장님, 시흥시에서 오신 노옥경 팀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참조해서 금천구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청의 많은 직원분들 대답하시느라고 좀 애쓰셨고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오영필 팀장님, 강성훈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장애인 주차, 경차 주차 관련한 문제나 차 구입 시 주차 증명 관련한 문제 등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국회에 가서 꼭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의견 주신 거 오늘 다 저희 꼼꼼히 다 들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서 우리 구청하고도 잘 상의하고 그리고 시의회, 구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땅은 한정돼 있고 차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 닥칠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주민들께서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시민분께서 말씀하신 충주시나 이런 외국 다른 또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최대한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못다 하신 게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덕함에서 불편함 느끼신 그런 문제 같이 필요한 일 있으시면 그 독산 사거리에 있는 저희 지역 사무실에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우리 구청과 상의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간담회를 종료하기 전에 소중한 시간 내주신 분들 모든 분들 함께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빈 여러분, 같이 와주셨던 주민 여러분 다 함께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찍으실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